저는 개발자로 성장하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볼게요. 정답이 있는 얘기는 아니죠. 오로지 제 경험에 기반해서 하는 얘기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니어 개발자의 성장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몇 년 차가 주니어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신입으로 입사하고 약 3년 차 정도 되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큰 회사의 신입 개발자로 입사하면 팀이 정해지면서 어느 정도는 자신의 분야가 결정됩니다. 그러면서 스페셜리스트가 되죠. 스타트업 같은 작은 회사에 입사하면 회사는 제너럴리스트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저것 다 시키려고 하겠죠. 분야를 정하지 않고 처음부터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개발자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루트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스타트업에서 스톡 옵션을 받아서 대박을 노려보겠다 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창업을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큰 회사에서 월급도 많이 받고 실력 있는 개발자로 인정받고 싶다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이랑 2번은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겨야 되니까요. 3번은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개발자로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자신이 어떤 분야의 개발자가 되고 싶은지 정하지 못했다면 처음에는 이것저것 경험을 해봐야겠죠? 적어도 자신이 백엔드 개발이 재밌는지 프론트엔드 개발이 재밌는지 정도는 느낌이 올 거예요. 또는 요새 핫한 AI 쪽이 재밌을 수도 있겠죠? 3번을 희망하면서 제너럴리스트가 되고 있다면 경력이 애매해집니다. 이력서를 보면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좋은 리더와 함께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한테 좋은 리더란 나를 성장시켜주는 리더입니다. 개발 지식이 많으면서 계속 새로운 것을 공부하시는 그런 분 밑에서 일하세요. 그래야 자극을 받아서 나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개발 지식도 중요하지만 소프트 스킬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나 리더십, 의사결정 방법 같은 것들이 소프트 스킬입니다. 개발 지식은 뛰어난데 소프트 스킬이 많이 부족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소프트 스킬을 배우지 않으면 좋은 개발자로 성장할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나쁜 리더는 이런 거죠. 개발 지식이 나보다 뛰어난지도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딱히 공부를 하지도 않고 협업이 아니라 군대식 문화를 강조하는 리더죠. 다른 분야면 모르겠는데 개발 리더로서는 별로죠. 지금 리더가 나쁜 리더가 확실하다면 다른 팀으로 옮기거나 이직하는 게 좋겠죠. 거기 계속 있으면 본인 손해일 수 있으니까요. 나쁜 리더인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리더도 아닌 것 같다면 그분이 서툴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팀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이것저것 제안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게 서로 윈윈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제품을 혼자 개발했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경력은 아닙니다. 저는 초기에 혼자 이것저것 앱을 많이 만들었는데 제 자신이 마치 대단한 개발자인 것 같았어요. 내가 혼자 이런 걸 만들다니 라고 혼자 생각하면서요. 근데 이건 나는 프로그래밍을 좋아하고 열정이 있어요 정도의 역할만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이 만드는 제품이 아니라 팀이 만드는 제품이죠. 훌륭한 제품의 99.9%는 팀이 만드는 제품입니다. 리더십만큼 팔로워십도 중요합니다. 팀장과 나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요. 팀장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다만 팀장이 그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팀장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팀장과 팀원 서로 얻을 게 없어요. 여러 의견을 듣고 결정은 팀장이 하는 것이고 팀원은 그 결정을 믿고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팀장도 사람이기에 잘못된 결정을 할 수는 있겠죠. 실제 잘못된 결정이었는지는 사후에 판단할 수 있고 그때 리뷰를 하면서 피드백을 주면 됩니다. 조금씩 고쳐 나가면 되겠죠. 저는 주니어 때 제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재밌었고 사용하는 언어나 프레임워크를 분석하지는 않았었어요. 특히 게임 만드는 것을 좋아했는데 무슨 게임을 만들지 고민하고 코딩하는 그 자체를 즐겼습니다.
이러면 사업가로서는 성공할 수는 있어도 개발자로서 빠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는 언어나 프레임워크를 분석해야 더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도구의 사용법을 제대로 익히라는 의미라서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요.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해당 언어나 프레임워크를 설명하는 책을 읽거나 인터넷 강의를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프레임워크가 오픈소스라면 소스코드까지 분석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회사에서 원하는 업무만 하다 보면 이직할 때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백엔드 개발자인데 회사에서 갑자기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해야 한다고, 그래서 나에게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라고 하면 노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백엔드 개발자가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면 경력이 꼬이는 겁니다. 저는 초기에 스타트업에 다녔었는데요. 스타트업에는 이것저것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저는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인데요. 그때는 게임 개발도 했었고 심지어 기획도 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때가 제가 개발자로서 가장 더디게 성장했던 시기입니다. 창업을 할 게 아니라면 이런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큰 기업에서 연봉 많이 받는 개발자로 성장하려면 경력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당연히 평생 직장이라는 건 없고요. 언젠가는 이직을 해야 할 타이밍이 옵니다. 그게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한 이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가 경영난을 겪어요. 이럴 때 이직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대로 연봉이 깎이거나 백수가 될 수도 있겠죠? 제가 너무 우울한 얘기를 했는데요. 반대로 이직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회사 면접관으로 많이 들어가는데요. 좋은 개발자 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이 좋은 개발자가 되면 얼마든지 대우를 받고 이직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네이버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 카카오에 지원해서 면접을 봤을 때 과연 매력적인 지원자로 보일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시니어까지는 아니고 경력이 약 4년차 이상인 개발자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력이 4년차가 됐다면 확실하게 남들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차별화가 되니까요. 4년 정도 일했으면 한 가지 기술을 깊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됩니다. 하면 되는데 하지 않을 뿐이죠. 꾸준하게 한 가지 기술을 깊이 파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게임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게임하는 시간 절반만 줄여서 좋아하는 기술을 깊게 공부해보세요. 만약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신다면 해당 오픈소스에 참여를 해보세요.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리액트나 뷰 오픈소스에 참여를 해보세요. 저는 친구들이랑 각자 목표를 정해서 달성 못하면 술을 사기로 했었는데요. 그때 저는 유명한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사용하던 리액트라는 꽤나 유명한 오픈소스에서 제가 할 만한 일을 무작정 찾았어요. 그렇게 한 2주 정도 시간을 투자했더니 제가 작성한 코드가 머지가 됐습니다. 저 밑에 보이시죠? 랜드바이브라고. 제 깃헙 계정 이름이 랜드바이브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깃헙 계정을 선점해버렸네요. 이것 때문에 용이가 맨날 저한테 뭐라 하는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혼자만 열심히 공부하고 조용히 지내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외부에 나의 실력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꼭 뛰어난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든요. 혼자 자기 만족으로 끝나도 괜찮다면 PR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 않고 남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돈도 좀 더 벌고 싶다면 적당히 자기 PR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 블로그를 하세요. 공부한 내용을 블로그에 적는 거죠. 또는 유튜브를 할 수도 있겠죠. 꾸준히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볼 겁니다. 그러다가 출판사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또는 사내 발표를 하세요. 동료들이 내 발표를 들어주면 뿌듯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큰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수도 있겠죠.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 얘기가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적당히 필터링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